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 53, 이렇게 말하니 제 나이가 실감이 나네요. 25년 전 사랑에 빠져 결혼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중년 여성이 서 있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55세로 대기업 건설부서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경영학과 선배였던 철수는 항상 책임감 있고 듬직했죠.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서 졸업 후 결혼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커플이었어요. 결혼 이후에도 우리 부부는 대체로 행복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위기를 잘 넘겨왔어요. 주변에서는 이상적인 부부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들 민준이는 올해 대학교 3학년, 작은 딸 수연이는 대학교 1학년이에요. 둘 다 기숙사와 자취를 하느라 집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부터 집이 너무 조용해져 버렸어요. 여보,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녁 8시,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늦었네요. 식사는 했어요? 응, 회사에서 했어. 오늘 진행 상황 점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여전히 멋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처음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차라도 한잔 할래요? 고마워.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씻고 자야겠어.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무슨 드라마가 하고 있지만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요즘 남편은 항상 바빠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고 집에 있을 때도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해해요. 그의 위치에서는 책임감이 더 클 테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조금 외롭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바쁘니 집이 너무 커 보여요. 요즘 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취미 활동을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도 듣고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해줬지만 그는 회사에서 먹을 게라며 서둘러 나갔어요.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하니 이번 주말도 혼자군요. 그날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영 씨 댁 맞나요? 저는 철수 친구 이준호입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지만 세련된 분위기와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남편은 지금 회사에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철수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제가 사업차 서울에 잠시 올라왔는데 철수가 저녁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회의가 길어져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기다려도 될까 해서. 아, 그러셨군요.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이준호 씨는 남편의 대학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남편이 가끔 언급했던 것 같아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는 참 말을 잘했습니다. 여행 이야기, 사업 이야기, 대학 시절 남편과의 추억.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미영 씨, 정말 철수가 보기 좋네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과 함께 하다니.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어색했어요. 과찬이세요. 벌써 50대 아줌마인데. 전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미영 씨는 정말 품격 있고 아름다우세요. 준호 씨의 말에 왠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물론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표현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저녁 무렵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남편의 제안으로 셋이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도 준호 씨는 자연스럽게 저를 대화에 포함시켜 주었고 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평소 남편과의 식사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날 이후 준호 씨는 서울에 있는 약 한 달 동안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남편과 함께였지만 점차 남편이 바쁠 때는 준호 씨 혼자 방문하기도 했어요. 미영 씨, 혹시 시간 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좋은 전시가 있다고 하던데 철수는 바쁘다고 하네요. 어느 날 준호 씨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래, 준호랑 다녀와. 내가 너무 바빠서 미안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미술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전시 작품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지적 자극과 대화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미술관 관람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우연히 제 친구 정선영을 마주쳤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야. 누구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아, 이분은. 준호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미영 씨의 친한 지인이에요. 남편의 친구가 아닌 친한 지인이라는 표현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영 씨, 혹시 외롭진 않으세요? 네. 갑자기 무슨. 그냥. 철수가 요즘 많이 바빠 보여서요. 아이들도 다 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제 마음을 짚어낸 것 같아서요. 조금은. 그렇죠. 하지만 괜찮아요. 남편이 중요한 시기니까요. 미영 씨 같은 분이 외로워하다니 철수가 미쳤군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것이 기뻤어요. 그 후로도 준호 씨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술관, 콘서트, 때로는 그냥 산책.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졌어요. 남편에게는 그냥 도시 구경시켜준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만남 약속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 감정적인 내용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본 영화의 주인공이 미영 씨와 닮았어요. 아름답고 지적이고.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어요. 그냥 친구일 뿐이야. 남편도 바쁘니까 이해할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죠.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이틀간 부산으로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주말인데? 응, 중요한 계약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남편이 집을 나간 그날 저녁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 씨, 혹시 저녁 약속 있으세요? 맛있는 와인이 생겼는데 함께 마시고 싶어서요.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준호 씨는 고급 와인과 치즈를 들고 왔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 씨, 사실 털어놓을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미영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그의 말에 끌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사람이고, 알아요. 하지만 감정까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미영 씨도 느끼고 있죠? 우리 사이에 이 특별한 감정을. 와인 한 잔, 두 잔.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25년간 한 남자만 알았던 제가 다른 남자의 키스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몸은 떨렸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키스는 더 깊어졌고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선을 넘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계약이 취소돼서 일찍.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준호 씨와 저는 급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파 위에 흐트러진 옷가지들, 테이블 위에 반쯤 마신 와인 잔들, 그리고 우리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거실로 들어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가 이내 충격과 배신감, 분노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늘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던 그의 눈에서 격렬한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준호 씨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남편이 성큼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닥쳐. 내가 눈으로 다 봤어. 내가 내 아내와. 이 배신자식.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김철수,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호 씨가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이미 남편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준호 씨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테이블 위에 와인 병이 깨지며 바닥에 붉은 액체가 쏟아졌어요. 마치 우리의 관계가 산산조각나는 모습 같았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저는 남편과 준호 씨 사이에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당신은 빠져. 당신도 마찬가지야. 25년 동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제 팔을 세게 밀쳐냈고 저는 소파에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철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영 씨는 잘못이 없어. 내가 모든 책임을. 준호 씨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그에게 달려들어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넘어진 가구들, 그리고 피가 묻은 준호 씨의 얼굴.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이 준호 씨의 멱살을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준호 씨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미안해요. 준호 씨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남편은 그를 현관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이제 거실에는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돌아선 그의 얼굴에는 이미 분노를 넘어선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새겨져 있었어요.
왜? 어째서?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실수였어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에요. 저는 흐느끼며 남편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다가오지 마. 지금 당신을 보면 2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지내온 모든 순간이 거짓처럼 느껴져.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진짜였어요. 그동안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준호 씨는 그냥 뭐? 한순간의 실수? 감정에 휩쓸렸다고. 2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그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외로웠다면 말했어야지. 내가 바빴다면 말했어야지. 내가 당신을 소홀히 했다면 말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흐려졌고 그는 갑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캐리어를 들고 나왔어요. 여보, 그건 뭐예요? 어디 가려고? 나는 호텔에서 지낼 거야. 당신이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 이 집에 당신이 있는 한나는 들어올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집이잖아요. 25년 동안 함께 지내온. 그 25년은 오늘로 끝났어. 당신이 직접 끝낸 거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공허한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무슨 짓이든 할게요. 상담도 받고 뭐든지. 늦었어.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아.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 나는 당신의 그 선택을 받아들일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흐트러진 거실, 깨진 와인잔, 그리고 산산조각난 제 인생. 한순간의 실수가 25년을 모두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무슨 용서야. 당장 짐 싸고 나가. 그날 밤 급하게 짐을 몇 개 챙겨 친구 정선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가 미안했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어요. 미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선영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영아, 내가 왜 그랬니? 나도 몰라. 그냥 외롭고 관심받고 싶었나 봐. 준호 씨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아서. 근데 철수 오빠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이들은 어쩌고. 선영이의 말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다음 날 남편에게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이미 남편에게 상황을 들은 듯 차갑게 대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믿고 사랑했는데. 딸 수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호 씨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는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을 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더 가져오려고 찾아갔지만 이미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결국 경비실을 통해 남편에게 연락했고 그는 짐을 현관 앞에 두겠다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비정상적인 출혈과 통증.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지만 점점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미영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성병에 감염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성병이라고. 준호 씨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SNS 계정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절망감에 휩싸여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건설업. 그의 회사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실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카페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호라는 사기꾼 조심하세요. 글을 클릭하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이준호라는 50대 남성이 지방에서 건설업을 한다며 접근해 기혼 여성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남편이 바쁜 40-50대 여성들을 노리고 접근한 뒤 관계를 맺고 돈을 빌려가거나 개인정보를 빼내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글에는 여러 피해 사례가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성병 감염에 관한 내용도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의 많은 표적 중 하나였던 거야? 진심으로 내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재산은 거의 포기하는 조건으로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 면접권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선영이마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한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해. 내 남편도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그렇게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치료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어요.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조차 저를 외면했습니다. 몇 년 후 딸 수연이의 결혼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결혼식 전날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한참의 침묵 끝에 수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일. 내 결혼식이라면서. 엄마가 가도 될까? 안 돼요. 아빠가 힘들어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원하지 않아요.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연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엄마도 함께하고 싶어. 엄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빠는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오빠는 학교도 못 가고. 우리 모두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결혼식은 새 출발의 날이에요. 슬픈 기억은 모두 지우고 싶어요. 제발. 오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잠 한숨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하객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딸의 팔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저였는데 흰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수 씨, 수연이 정말 예뻤어요. 당신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혹시 단 5분만이라도 얼굴 볼 수 있을까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나러 오는 걸까? 하지만 남편은 제 차 앞에 멈춰 서더니
차창을 통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저은 뒤 돌아섰어요. 그 모습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나와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철수 씨, 잠깐만요. 제발.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다시 기회를 주면 평생 갚을게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은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모두 힘들게 당신 없는 삶에 적응했어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25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 25년이 당신에게는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남편의 냉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연이 좋은 신랑 만났네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돌아섰고 이번에는 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결혼식장 주차장 한 구석에서 가족은 있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절망감에 오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마트에서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 출발을 한 모양이었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지만 남편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해했어요. 내가 그의 신뢰를 깨버렸으니까. 지금 저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 민준이에게서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 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민준아, 아기가 태어났다고 들었어. 그래서 축하하러 왔어.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내밀었지만 민준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아내도 지금 예민한 상태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냥 잠깐만 아기 얼굴 보고 갈게. 할머니가 됐는데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안 돼요, 엄마. 민준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우리 아내가 엄마에 대해 알아요. 처음부터 다 말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내가 내 엄마잖아. 물론 엄마는 항상 제 어머니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우리 모두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영원히. 엄마,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요. 엄마도 새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이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선물 상자를 현관 앞에 놓고 돌아섰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되었지만 손주를 안아볼 수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후회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행복했던 가정, 사랑하는 남편, 자랑스러운 자녀들. 모든 것이 있었는데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어쩌면 중년의 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지만 그런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했어야 했는데 순간의 실수로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행복했던 과거로 단 하루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모두 바꿔도 좋을 것입니다. 그때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지만 인생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교훈뿐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마세요. 특히 50대 황혼의 시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움이 찾아올 때 누군가의 관심과 칭찬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된 감정인지 아니면 단지 유혹에 덫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깨닫지 말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제가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